안녕하세요. 수원의 3.1고등학교 교사 강병호입니다. 저희는 오늘 넘버스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한 지역 속의 북 크리에이팅 및 AI 챗봇 만들기 수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국어교사 김대선 선생님과 함께 융합교육을 진행을 해왔고요. 전체 차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차 시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1차 시와 2차 시는 국어에서 AI에 대한 이해 및 인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마인드맵을 통해서 북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팅을 하게 되며 3차 시와 4차 시는 정보 과목에서 챗봇에 대한 필요성, 챗봇을 사용하는 이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직접 작성해 보면서 챗봇 시나리오를 완성을 하고 5차 시에는 국어와 정보 과목이 같이 연합을 해서 시나리오 맞게 챗봇을 제작하는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저희의 수업 목표는 지역사회를 소개하는 안내책을 제작해보고 이를 컨텐츠로 활용해서 AI 챗봇을 만들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히 국어와 정보교과의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AI, 디지털 활용 역량, 문제 해결 능력, 협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수업의 이론적 배경은 먼저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교사가 강의하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직접 주도해서 학습 활동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다음, 인공지능 리터러시입니다. 개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역량,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 협업하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역량,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온라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구글에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챗봇을 활용을 해보고 그런 역량을 융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시) 수업 지도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무엇인지 알고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한 자료 중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해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화법과 장문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인데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특징에 대해 알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책, 인터넷, AI 챗봇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을 소개하는 디지털 안내책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아이패드의 넘버스 앱을 활용해서 실제 사진이나 검색 자료 등을 담아 마인드맵을 입체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이어지는 차시에서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도입에는 저희 수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AI에 대한 인식 및 친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 유발 부분에서는 수업의 전체 과정을 안내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 왔는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전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구성한 다음에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작성한 포트폴리오 및 관찰평가가 들어가고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하고 다음 차시에 할 활동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도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AI에 대한 인식 및 친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정보를 주로 얻는 곳 또는 방법은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워드 클라우드를 실시해서 학생들이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전체 과정에 대해 안내를 함으로써 도입 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 학습 문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특징을 알기, 자신이 정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마인드맵 만들기가 학습 문제였고요. 기본적으로 넘버스 앱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 활동지들은 전부 다 디지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했는데요. 요즘 시대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이제 AI 챗봇이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들어와 있고 요즘 가장 핫한 챗 GPT까지 나온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챗 GPT가 얼마나 활용이 많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구성하는데요. 기존의 마인드맵과는 달리 모둠을 구성해서 공동작업 공간에서 각자의 안내책을 만들기 위한 주제를 정하여 마인드맵을 만들었고요. 단순히 도형과 글씨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정보를 담고 있는 마인드맵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학생들이 만든 마인드맵 활동지입니다. 그래서 1차 시는 지금까지 배운 정보를 전달하는 글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만들 예정인 안내책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후속 차시를 안내하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이제 구성을 잘 해서 북크리에이터라는 앱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지역을 소개하는 안내북을 만드는 활동에 대해 안내를 하는 시간으로 이번 차시는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차시는 수집한 자료 중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대해 소개하는 안내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차시 마인드맵에 넣은 자료를 활용하여 북크리에이터 사이트에서 안내책으로 제작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내책 안에는 다양한 디자인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플랫폼이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안내책을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안내책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입에서는 사전 활동으로 전차시 마인드맵 활동을 확인하고요. 북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사용 설명을 합니다. 전개 부분에서는 마인드맵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안내북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자신이 만든 지역 안내책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는 평가제를 통한 자기 평가를 하고요. 포트폴리오 및 관찰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든 안내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제 3, 4차 시에 이루어질 챗봇 시나리오 연계 활동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2차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사전 활동은 이것 또한 넘버스 활동지를 기반으로 했고요. 북크리에이터 활용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전개 부분에서는 마인드맵을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크리에이터를 이용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맛집, 관광지, 스포츠팀, 기타 등 제공하는 안내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만든 안내 책자입니다. 교사의 책장으로 학생들을 초대하여 실시간으로 작품 작성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어서 학습의 과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학습활동 두 번째로는 각자 지역에서 소개하고 싶은 주제로 만든 안내책에 대해서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자신이 만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심화활동으로는 안내책에 들어갈 디자인을 작성할 때 다양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자신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교사는 관찰평가나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은 안내책에 들어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을 소개하는 챗봇 시나리오를 만드는 챗봇 연계 활동에 대해 안내를 하면서 2차 시가 마무리됩니다. (3차 시)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사실 현재 인공지능 챗봇 기술에 대해서는 그 학교 학습 목표 성취 기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찾을 수 없어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고요. 요거를 바꿔서 설명을 하면 챗봇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챗봇의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로 바꿔서 학습 목표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활동지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챗봇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 활용 분야를 직접 찾아보면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챗봇을 정의하고 챗봇이 어느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챗봇은 반복적인 일 처리에 용이하고 노인과 어린이 비서 역할을 하며 스마트홈의 집사 역할, 인간과 정서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또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챗봇을 직접 찾아보도록 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챗봇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의 챗봇이라든지 기타 카드의 챗봇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팀별로 찾아보면서 어떤 챗봇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였고요. 그 회사별 챗봇을 직접 사용해보고 특징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활동지를 나눠주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팀별로 작성을 하였고요. 그 마지막에 챗봇의 장단점을 토론하면서 활동지를 빈칸을 완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였고요. 팀별로 작성한 활동지를 서로 발표를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종합하였습니다. 정리 시간에는 평가지를 통해서 자기 평가를 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챗봇이 어떤 것인지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이얼로그 플로우 사용법을 배워서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차 수업입니다. 파악된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을 적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자신이 만든 안내책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속의 챗봇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 아직은 챗봇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영어보다는 선생님이 만든 걸 직접 따라해 보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챗봇의 응답 변수를 너무 많이 고려하면 챗봇을 만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먼저 만든 시나리오를 토대로 가볍게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챗봇의 동작 원리를 설명을 하고 웹 어플리케이션 챗봇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이얼로그 플로우 챗봇을 기본 챗봇 도구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기본 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텐트와 엔티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념을 토대로 다이얼로그를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챗봇을 설정을 하고 챗봇을 훈련을 시키고 그 챗봇에 테스트를 하고 이것들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간단하게 교육을 하고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챗봇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1, 2차 시에 만들었던 화법과 작문 시간에 만든 지역 안내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AI 챗봇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1단계는 질문, 답변,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2단계에는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 사용하는 엔티티와 인텐트 구성에 맞게 변형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열심히 만들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내용들을 만들다 보면은 나중에 그 실제 챗봇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팀별로 작성한 시나리오를 발표를 하고 수정할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인텐트와 엔티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으며 팀별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최종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시에 실제 챗봇을 구성한 우수작품을 서로 감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오차시는 선택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구현에 적용할 수 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하여 지역 속에 AI 챗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5차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정보 선생님과 제가 함께 들어가서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도입 부분에는 인공지능 챗봇으로 숙제하는 학생 소개 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하고요. 전개 부분에서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챗봇 만들기와 테스트하기 활동, 두 번째는 구글 드라이브에 탑재하여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정리 부분에는 시나리오 작성 활동지 및 완성된 챗봇을 통한 포트폴리오 평가 및 관찰 평가를 시행하였고요. 온라인 갤러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우수작품 전시전을 관람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으로 숙제하는 학생 소개 뉴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인공지능 챗봇으로도 숙제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학습 활동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챗봇 만들기와 테스트하기였는데요. 엔티티와 인텐트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나리오를 적절히 설계하도록 조별 지도를 수행하였습니다. 밑에 내용은 학생들이 만든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모 버전으로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챗봇이 대답하는지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신들이 만든 내용을 구글 드라이브에 각자 올려놔서 각자 다른 조도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평가에서는 시나리오 작성 활동지 및 완성된 챗봇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평가 및 관찰 평가를 하였고요. 온라인 갤러리를 만들어서 우수 작품 전시전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갤러리 구성한 모습이고요. 학생들이 언제든지 수업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이 갤러리로 들어와서 이런 활동들을 했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입니다. 수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는 분석을 하였는데요. 수업 전에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수업 후에 잘 모름 학생의 비율이 5.6%로 거의 45% 이상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해 낯설다라고 느낀 학생들도 이제는 수업 후에는 0%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활용 정도에서는 수업 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전혀 다루지 못함이 36.8%였는데요. 36.8%의 학생들이 수업 후에는 0%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수업 전에는 편리한 기술을 27.8%라고 생각했는데 편리한 기술이라고 생각한 비중이 수업 후에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제하기 힘든 기술이라는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서는 5.5%였는데 15.8%로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AI에 대한 수업 전후 설문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 및 친숙도는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특이한 점은 인공지능에 대한 느낌에서 오히려 통제하기 힘든 기술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융합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활용, 인식, 이해가 모두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AI 기술이 학생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고 신기한 기술들이 넘쳐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이 통제하기 힘든 기술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행한 이 5차시의 수업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수업 전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통해 AI 교과 융합 수업이 학생들의 AI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추후 AI 교과 융합 수업 설계에 적용하는 방법 하나, 교실 현장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나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전교생 1인 1대의 태블릿 P3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수업이 국어와 정보 교과의 융합 수업이었으나 디지털 안내책을 만들 때 표지 디자인은 미술 교과와 융합한다거나 디지털 책자 안에 배경음악을 만들어 넣는 활동은 음악 교과와 융합하는 등 다양한 융합 수업으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소책자와 챗봇을 활용하여 실제로 지역 관광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 체험 기간을 활용하거나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학급별로 관광해 보는 것도 좋은 적용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